안녕하세요. 리얼티문입니다. 오늘은 법조문 대신 읽어주기. 상법 5편 해상 제777조 제2항부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상법 제777조 제2항 제1항이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이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78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훼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 구조로 인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제779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및 지급을 받은 운임 중 선박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1조 선박 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7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채권은 고용계약 존속 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제782조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제1항 동일 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777조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2항 제77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 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제783조 수회 항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우선특권의 순위 제1항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제2항 제781조에 따른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제784조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781조부터 제7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일 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에게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제785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 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86조 우선특권의 소멸 선박 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제787조 선박 저당권 제1항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부에 미친다. 제3항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88조 선박 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 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789조 등기 선박의 입질 불어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790조 건조 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절의 규정은 건조 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제2장 운송과 융성 제1절 개품 운송 제791조 개품 운송 계약의 이의 개품 운송 계약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해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우림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92조 운송물의 제공 제1항 송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93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구
송하인은 선적기간 이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94조 가망능력 주의 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면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 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 냉장실, 그 밖의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 의무 제1항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육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면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운송인은 선장, 회원 도선사,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해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 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 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한. 4. 해적 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의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 행위 또는 선박 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수문하자. 11. 선박의 수문하자. 제797조 책임의 한도 제1항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 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 단위의 금액과 중량 1kg당 이 계산 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의 수를 선화증권이나 그 밖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각 포장 또는 선적 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 단위로 본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화증권이나 그 밖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해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1항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제2항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 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해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 제한 금액의 총액은 제797조 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 외에 실제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799조 운송인의 책임 경감 금지 제1항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화증권이나 그 밖의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가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가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0조 위법 선적물의 처분 제1항 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은 언제든지 이를 양육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제2항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01조 위험물의 처분 제1항 인화성, 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육, 파괴 또는 무해 조치할 수 있다. 제2항 운송인은 제1항이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송분담 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 책임을 면한다. 제802조 운송물의 수령 운송물의 도착 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육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제1항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의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화증권 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 제1항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후 지체 없이 그 계획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805조 운송물의 중량, 용적에 따른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제806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제1항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부터 그 양육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 도중에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1항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화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채당금, 채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제808조 운송인의 운송물 경매권 제1항 운송인은 제807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도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의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9조 항해 용선자 등의 재운송 계약 시 선박 소유자의 책임 항해 용선자 또는 정기 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 안에서 선박 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94조 및 제795조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810조 운송계약의 종료 사유 제1항 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제2항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11조 법정 사유로 인한 해제 등 제1항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이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12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제1항 제810조 제1항 제4호 및 제811조 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제2항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송물의 양육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육 또는 선적을 게을리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13조 선장의 적하 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 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 채무의 소멸 제1항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운송인과 배상 합의를 하거나 운송인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였다면 그 합의 또는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그 제3자에 대한 운송인의 채권 채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아니한다. 운송인과 그 제3자 사이에 제1항 단서와 동일한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금까지 상법 제777조 제2항부터 제814조 제2항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